JTBC 드라마가 법당을 전문 도박장으로 스님을 상습 도박꾼으로 묘사해 불교 폄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계종은 JTBC와 제작사의 공개 참여와 영상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최응천 신임 문화재청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최 청장은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을 약속하고 청와대 부처님 보존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영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이 계율 연수교육 제10차 계율과 불교윤리를 진행했습니다. 전개대화상 무관대종사는 5계를 수지하고 지키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온 고려인 난민들 1,400여 명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태종의 구호단체 나눔의 하나 되기가 이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문화재 보존 관리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기획 문화재부는 디지털 바람 마지막 순서로 전통 사찰에 도움이 되는 방제 시스템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0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 방역을 시작한 JTBC 새 수목 드라마가 법당을 전문 도박장으로 표현하고 스님을 상습 도박꾼으로 묘사해 첫 해부터 불교 폄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계종은 불교를 폄훼하고 스님을 비하한 JTBC와 제작사의 공개 참여와 영상 삭제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JTBC가 지난 8일 방송을 시작한 수목 드라마 인사이더입니다. 연등으로 장엄된 경내를 따라 법당 안으로 들어간 카메라가 술병과 줄지어 늘어선 도박판을 자세히 비춥니다. 예경의 장소인 법당을 도박장으로 표현한 것도 모자라 스님이 도박을 하고 사기까지 주도하는 20여 분가량의 화면은 불자로서는 차마 보기 힘든 참담한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의술을 한 스님이 손을 잃게 된 이유로 주인공의 외모를 언급하고 관세음보살과 자비 등 불교 용어를 비웃듯 도박판에 사용하는 장면은 불편함을 넘어 모욕감까지 느끼게 합니다. 거사님 같은 탈만 있었어도 오늘 머리 두 손으로 감았을 텐데. 관세음보살.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많은 불자와 스님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회불행위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스님으로서 참담하죠. 포교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부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 선배 스님들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스님들의 그 마음은 헤아릴 수 없죠. 이 울분이 나는 마음을 갖다가 방송한 분들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며. 특히 온 국민을 상대로 하는 드라마에서 불교를 천박한 도박 집단으로 조롱한 데 대해 인내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폄훼와 편향,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JTBC와 드라마 제작사의 공개 참여를 촉구하고 해당 영상 즉각 삭제, 재방송 송출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조계종은 이 같은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JTBC에 있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최응천 신임 문화재청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최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전통문화 발전과 계승에 적극적인 역할을 약속하고 청와대 부처님이 예경의 대상으로 보존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응천 신임 문화재청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최 청장은 올해 4월 국가보물로 지정된 조계사 목조열의 자상의 보물 지정서를 먼저 전달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불교와 인연 깊은 분이 문화재청장이 돼서 반갑다며 취임 축하와 함께 향후 활동에도 기대를 표했습니다. 불교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이 문화재청장에 취임하게 돼서 축하드리면서도 감사드리고 제가 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와 불교문화 전승과 개성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최 청장은 20여 년 성보위원으로 활동한 인연을 설명하며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원행 스님은 특히 국가가 주도한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로 국민의 오해가 불교계에 대한 갈등으로 증폭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며 문화재청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홍보하고요. 적극적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고요. 그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또 만들어서
그동안 이제 홍보를 시키겠습니다. 예. 다시는 아마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 총무부장 삼해 스님은 최근 청와대 개방으로 훼손 우려가 높아진 미남불의 보존과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예경이 가능하도록 시설 보완도 요청했습니다. 최 청장은 청와대 부처님에 대한 보호와 보전에 각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며 관련 정책에 불교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문화재의 개념도 있습니다만 청와대라는 그 역사 문화 강간의 한 개념으로 지금 우리 그 불상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끼고 관리하면서 같이 공유하고 즐기게 하는 것도 이 청와대 개방의 개념과 같은 의미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또 물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것은 불교계 의견을 잘 경청해서 그렇게 따르고자 합니다. 조계종 종립동국대 출신으로 불교 미술을 전공한 최응천 신임문화재청장은 불교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불교 미술을 가르치면서 또 문화재에 대해서 몸소 체험을 했던 걸 이런 걸 갖다 잘 전달하고요. 제가 또 필요한 여러 전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잘 활용하고 현장에서 많은 걸 갖다가 검토하고 또 불교 의견을 잘 존중을 해서 이런 쪽에 제가 앞장서도록 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와 수원 복령사가 정성을 보탰습니다.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스님과 복령사 주지 진상스님 등은 지난 8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산불 피해민들을 위한 2천만 원과 우크라이나를 위한 1,000만 원 등 총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기금을 전달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금 전달식에는 재무부장 타나스님, 사회부장 원경스님, 전국 비구니회 임원진 등이 함께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수국사가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미래 불자 육성장학의 15번째 사찰로 동참했습니다.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지난 8일 동국대 건학위원회를 방문해 산업시스템공학과 백채연 학생 등 10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단순히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닌 수국사와 동국대 젊은 불자들의 만남이 시작된 것이라며 학생들이 꿈을 펼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건학위원장 동관 스님은 앞으로 수국사에 자주 찾아가 소통하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눴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다음 주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미래불자 육성장학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복령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이 계율연수교육 제10차 계율과 불교윤리를 진행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는데요. 전개대화상 무관대종사는 5계를 수지하고 지키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복령사 금강유락 승가대학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모였습니다. 3일 동안 진행되는 계율연수 교육 일정 동안 조계종 전개대화상 태허 무관대종사와 기본선언 교선사 월암 스님, 복령사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교육의 문을 연 무관대종사는 승가 공동체가 유지 존속되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기를 권했습니다. 무명에서 생겨난 욕망의 제거는 깨달음에 다다르기 위해 선행돼야 할 개인적인 필수 요건인 동시에 승가의 공동체적 의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한국의 인사 방법이 다른 것처럼 승가에서의 문화가 곧 율장으로 설명된다며 생활 속에 율법이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인사하는 방법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불교 문화에서는 율장이 근본이기 때문에 이제 요새 많이 쓰는 말로 생활윤리라는 말로 율장을 표현을 해보자 그런 게 뜻입니다. 지난해 불교와 경제학을 융합해 경전 속의 불교 경제관념을 설명하며 큰 관심을 끌었던 금강유락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 올해는 공동체의 승가라는 의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정기적인 포살과 대중갈마로
청정과 화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비구니 승가라는 겁니다. 법답게 율답게 잘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면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난 번뇌를 잘 다스릴 수 있고 또 신심을 일으키고 또 부처님의 법을 잘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작법에 대해서 이번 계율 연수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복령사 주지 진상 스님은 사회적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율 연수 교육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계율을 수지하는 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신사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성가 위상의 회복과 불법의 홍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율을 수지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 도량 중 한 곳인 강화 보문사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수륙용왕대제를 회항했습니다. 보문사는 지난 8일 경내 극락보전에서 해인총림 해인사방장 원각대종사를 초청해 불기 2566년 수륙용왕대제 회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원각대종사는 12장단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이 주인공이라며 본성을 바탕으로 수처작주 입처개진하면 주인공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법문했습니다. 회항법회는 보문사 주지 선조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으며 이후 방생법회를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보문사 수륙용왕대제는 지난 4월 21일 입제해 49일 동안 진행됐으며 1년여 만에 용왕전 불사를 회항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을 피해 한국으로 온 고려인 난민들을 아시나요? 무려 1,400여 명에 달하는 고려인 난민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천태종의 구호단체 나눔의 하나되기가 이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구호 물품 지원 현장에 이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집을 떠나온 고려인 학생에게 스님이 구호 물품을 전달합니다. 엄마 손을 잡고 온 어린이도 필요한 물건을 가득 챙겨 발걸음을 옮깁니다. 전쟁으로 한국에 들어온 고려인 난민은 약 1,400여 명. 언어와 구직의 장벽에 부딪힌 난민들에게 지원의 손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Поэтому, когда вот там уже в Польше как бы стали помогать, мы были очень удивлены и очень рады, потому что если бы не помощь, я даже не знаю, как мы здесь справлялись бы, было бы очень тяжело, а так хоть помощь есть. 고려인 난민들에게 천태종 나누며 하나 되기가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난 8일 고려인 지원단체 사당법인 너머에 긴급 구호 성금 1,000만 원과 후원 물품을 보시한 겁니다. 지난달 난민 대상 템플스테이와 성금 전달에 이어 두 번째 지원입니다. 국내 최대 고려인 거주 지역인 인천 연수구 한박골 마을과 안산 단원구 고려인 마을에 고려인 가정 10곳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한 가족으로서 함께 나눈다는 것은 모두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고려인 문화단체 모두가 다 행복하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영원토록 잘 살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날 나누며 하나 되기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향후 지원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전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난민이 많은 만큼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정서 안정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구호 이문품 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템플스테이를 비롯해서 생활 이문품 바자회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란을 피해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온 고려인 난민들, 동포들이 안전하고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나누며 하나 되기의 보시행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문화재 보존 관리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 기획 문화재에 부는 디지털 바람 마지막 순서.
산불 등 자연재해에 상시 노출된 우리 전통사찰에 도움이 되는 방제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자연재해인 계절 산불, 타종교인의 고의적인 방화 등 잊을만 하면 화마의 고통을 겪는 전통사찰들.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자 기도 도량이지만 이로 인해 문화재가 소실되는 사고 또한 적지 않습니다. 사찰 관리에 있어 방제는 늘 중요한 화두지만 환경적 요인과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 문화재 산업 분야에서는 이런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능형 사물 인터넷을 의미하는 AIoT 기술로 다양한 센서를 통해 문화재를 모니터링하고 시간에 따른 변위를 측정하는 겁니다. 시간이 들면서 계속 기울어지거나 이런 크랙이 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문화재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서 이런 솔루션을 적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임야 화재 감시, 등산로를 비롯한 사찰 출입구 보안 경비 역할도 사람이 아닌 드론에게 맡기면 됩니다. 사람이 못 가는 공간을 포함해 지정된 지역을 친환경 연료로 장시간 비행하면서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고 방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 한옥 구조상 단열에 취약해 에너지 손실이 큰 사찰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존 가치는 높지만 사람이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전통 사찰에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 5세 이상 정도 비행하면서 사찰들 유물에 대해서 감시 정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도 버튼만 누르게 되면 자동적으로 문이 개방되고 드론 자체가 올라가고 인버싱하고 다시 복귀하고 문이 닫히고 또 자동 충전까지 가능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시공간마저 넘나들고 있는 첨단 디지털 기술. 이제 첨단 산업 기술들이 전통 사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로봇이 사찰 관리를 해도 불법성을 지키는 일은 인간의 역할임을 잊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제주 관음 순례길을 개발했습니다. 제주 관음 순례길은 1코스 관음사 순례길과 2코스 약천사 법화사 순례길, 3코스 불탑사 순례길 등 3코스로 구성됐습니다. 1코스는 관음사를 출발해 남국사를 거쳐 제주 정부 종합청사 옆 시민복지타운 광장까지, 2코스는 법화사를 출발해 약천사에 이르는 길입니다. 3코스는 사라봉 공원을 출발해 고늘길과 화북포구, 벌낭포구 등을 거쳐 불탑사까지 걷는 구간입니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포교사 200여 명과 함께 1코스 관음사 순례길을 순례할 예정입니다. 올해 구순을 맞은 노스님이 어려운 스님들을 위해 자비의 마음으로 그린 작품을 선보입니다. 전시 수익금 전액은 선화곤 구성원의 노후복지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원앙가족이 호수 위를 유유히 헤엄치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냅니다. 한 아이는 연잎 위에 누워 한가로이 여유를 즐깁니다. 꽃밭에서는 아이들이 무리지어 신나게 뛰어놀고 어릴 적 동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올해 구순을 맞은 인과선언 주지 정덕스님이 3년 만에 2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승려로서 나이가 많이 먹게 되니까 주위에 보면은 노스님들이 아주 힘드는 노스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복지관 요양원 짓는데 동참을 좀 해볼까 하는 재단에서 이제 요양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 심혈을 다해서 지금 정성을 다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팔순을 훌쩍 넘긴 4년 전 처음 붓을 잡았다는 정덕스님. 그림을 배워본 적은 없었지만 오갈 데 없는 어려운 노스님들을 향한 원력이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 생활 중이었지만 기도하고 그림을 그리며 병마를 이겨냈습니다. 첫 개인전에서 작품 판매 수익금 전부를 선학원 도제장학금으로 기부했고 이번에도 선학원 구성원들을 위한 노후복지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서 이 작품을 받아간 사람은 정말
행운이 될 것이다. 어려운 일들이 다 풀리고 그럴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림에서 기도를 해놔서 아마 복이 많은 사람이 아마 가져가실 거예요. 마지막 전시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정덕 스님. 수행자로서 끝까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년에 가고 싶거든요. 내년에 마음속으로는 또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나라는 걸 알게 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해양을 멋지게 하고 싶어요. 정덕 스님의 개인전은 오는 14일까지 인사동 아리수 갤러리에서 열리며 자비로 그린 작품 108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창종 76주년 기념대법회가 창원 비음산 불곡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화종은 지난 8일 종정 청암 도선대종사가 참석한 가운데 참회와 혁신으로 승가 공동체 정신회복을 기원하는 창종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종단 불화와 분규를 참회하는 법화 참회 예참을 시작으로 진행된 법회는 총무원장 관효스님, 원로의장 보명스님, 중앙종회 의장 서한스님, 창원불교연합회장 정인스님, 허성무 창원시장, 강기훈 국회의원 등이 동참했습니다. 종정 도선대종사는 항상 청정한 마음으로 이웃을 부처님처럼 공경하고 불조의 시은을 갚는 데 성심을 다하라고 법어를 내렸습니다. 법화종은 이날 종단 안정화에 기여한 스님들을 격려하고 종단 발전에 기여한 불자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6월 10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